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는데,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됐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윤희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주연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집 아빠 난다 제이입니다. 지금 처음 이제 육아툰을 그리면서 지금 이야기 나눠보려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 육아툰을 그리고 있는 거는 이미 이제 지금 유튜브에 업로딩이 됐을 때는 이미 그 육아툰은 공개됐을 건데요. 내용은 이제 이번에는 우리 막내 대고의 태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육아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태몽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태몽과 비슷하게 아이가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향을 가졌던 것 같아요. 첫째 같은 경우에는 그 강아지 꿈을 꿨어요. 강아지를 이렇게 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거를 이렇게 안는 꿈을 꿨다고 하는데, 어, 첫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스럽게 옆에서 계속 사랑을 줘야 되고 안겨 있는 걸 좋아하고 조용히 조곤조곤 뭔가 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의 아이고요. 지금 이 막내 대고의 경우에는 웹툰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이 좀 고양이 같은 성향이 좀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시크하기도 하고요. 뭐든지 자기가 막 해야 직성이 풀리고 조금 뭔가 독립적인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안겨 있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혼자 막 사부작 뭐 돌아다니면서 막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통제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꿈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예전에 주택에 살았었어요. 전원주택에. 전원주택에 한번 살고 싶은 로망이 있어서, 배경이 이제 그 전원주택에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가는데, 고양이 소리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베란다 쪽에서 고양이가 야옹 야옹 하고 이렇게 있는데, 신기한 게 이렇게 목줄이 묶여 있더래요. 되게 이렇게 투실투실한 고양이가. 그래서 왜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지 하면서 문을 열고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아줬는데, 그 고양이가 뭔가 불만 섞인 표정으로 이렇게 시큰둥하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런 꿈을 꿨는데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서 나중에 이제 임신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태몽이었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참 신기하게 그 표정과 그 느낌이 마치 지금 현재 그 대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육아툰으로 이렇게 남기게 되었어요. 가끔 그 지인분들이나 이제 DM으로 가끔 육아툰 뭐 어떻게 그리냐, 무엇으로 그리냐 이런 질문들 가끔 하셔서 간단하게 일단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프로크리에이트라는 iOS 앱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프로크리에이트는 대부분 이제 그림 그 아이패드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많이 아시는 앱일 거예요. 유료 앱이고요.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결제를 해서 일단 그림을 그리는 앱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오랫동안 손을 놨다가 새롭게 이 육아툰을 해보면서 손에 익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조금 좀 저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들이 생기면 저희가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설명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왕 그 육아툰에서 저희 전원주택 생활이 잠깐 나왔는데, 엄마 아빠들이 이 시기에 좀 많이 관심 가진, 우리도 전원주택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본 경험자로서 몇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큰애, 이제 우리 대고가 태어나기 전에 지금부터 한 5, 6년 전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한 6살 정도였을 거예요. 어, 마음껏 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자연과 법삼아 좀 이렇게 아이 교육
어떤 정서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이제 그런 꿈을 꿨죠. 그러니까 미드에서 나오는 그 이렇게 잔디밭 있는 주택에서 아이와 이제 그 앞에 들에서 이렇게 놀이도 하고 좀 우리만의 어떤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아파트 생활만 하다가 전원주택을 가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인이나 뭐 김포 뭐 여러 곳들을 둘러보면서 어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외곽 쪽에 광주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전원주택들을 여러 가지 검색을 하다가 용인 쪽에서 아주 괜찮은 집을 발견을 해서 일단은 살게 되었었고요. 처음에 한 봄쯤에 이사를 해서 되게 처음에는 만족도 굉장히 높았었어요.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싶었던 뭐 그 방방 있죠. 그 트램펄린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이제 사가지고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고 또 앞에 잔디밭 앞에를 보면서 차도 한잔 하고요. 되게 저희가 느꼈던 그 기분을 좀 한껏 느끼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았고 아이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도심에서 약간 밖에 약간 산으로 좀 올라가서 있는 그런 타운하우스 단지였어요. 앞집이나 옆집이나 그 또래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과 이렇게 친분도 쌓고 이렇게 초대해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원주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아파트에서 느끼지 못했던 약간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처음에는 되게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끝마다 이게 처음에는 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는데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됐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였냐면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느끼는. 첫 번째로는 쓰레기였어요. 쓰레기. 아파트는 상시적으로 재활용을 버리는 곳도 있고 뭐 어느 곳에서는 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요. 특히 뭐 그런 부분들은 동일한데 대표적으로 그 음식물 쓰레기도 주에 한 번씩 수거를 해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은 그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시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런 계약이 잘 안 돼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동네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주에 한 번씩 수거를 하다 보니까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처음에는 냉장고에다가 얼려서 보관하기도 하고 통에다가 보관을 하기도 했는데 이 통에 보관하면 밖에다 냄새가 나니까 밖에다 놓잖아요. 길고양이들이 파헤쳐 놓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저분해지고 또 그거 닦아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뭐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결국엔 또 얼려서 보관하게 되고 근데 그게 굉장히 비위생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사소한 건데 조금 불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겨울이 되니까 좀 단점이 좀 크게 다가왔어요. 눈이 왔을 때 굉장히 쥐약이었습니다. 첫째로 눈이 오면 저희가 이제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차를 가지고 집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길 있는 입구에다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한 200m 정도, 200에서 250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거리를 걸어 올라가야 했고, 눈이 오면 무조건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길이 그 구청에서 눈 제설 작업을 해주지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어, 해주지 않아서 구청에서 해주는 거는 그런 그 제설 도구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오면은 제설 작업을 저희가 해야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타운하우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온 동네 그 주민들이 노은 날 아침에 모여가지고 그냥 각자 자율에 맡겨서 각자 자기 앞마당을 쓸고 차가 올라가는 길은 각자 그런 제설
도구를 이용해서 눈을 치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법칙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각자 자율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주민들이 그래도 되게 대부분 이렇게 되게 성실하신 분들이라 각자 그런 부분들을 맡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트륨 같은 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뿌려주고, 그래야 이제 서로 불편함이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것도 해보네 하고 하다가 눈이 올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다라는 점을 많이 느꼈고요. 난방이 난방비가 너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그래도 그냥 보통 그냥 계속 따뜻하게 겨울에 온도를 유지하는데, 뭐 아무리 나와봐야 글쎄요, 보통 평균 한 30평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나와봐야 35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지 않나요? 여기 와서는 뭐 특별한 관리비가 추가로 든다기보다, 여기는 뭐 전기세 따로 뭐 난방비 따로 하는데,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LPG 가스통을 이용한 개별 난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LPG 가스통은 타운하우스 내에서 나름 그 계약된 그 LPG 그 배달해 주시는 분이 알아서 떨어지면 이렇게 채워 놓는 형태였고요. 매달 그 부분을 이제 청구해 주는 형태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그래 하고 이제 겨울을 나는데, 처음에 그냥 아파트처럼 그냥 추우면 틀고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온도를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막 80만 원이 넘게 난방비가 나온 거예요. Nope. 그래가지고 와 해가지고 저희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주택 같은 경우인데, 또 주택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다락을 포함해서 3층짜리였는데 주택 난방비가 이게 열 전체가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천장이 또 높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난방 효율이 안 나서 그런 건지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필요할 때만 이제 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뭐 전기장판도 사고 온수매트도 사고 전기 난로도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체해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전기 난로가 전기료를 어마어마하게 먹더라고요. 또 그걸 몰랐던 거죠, 평소 아파트 생활만 하다가. 그래서 전기난로를 또 틀었는데, 전기난로는 어쨌든 그 주변 공기만 따뜻하게 해주지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전기난로를 또 열심히 틀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전기료가 또 만만치 않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난방비만큼의 비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기세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난방비 아끼려고 전기료를 또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따뜻함을 유지해 준 게 그 난방을 틀었을 때보다 그만큼 효과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렇게 잠바 입고 있고 아이들도 겨울 되면 뭔가 위축돼 있어서 밖에 나가기 좀 싫어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건 좀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듣고 계시는 이제 엄마 아빠들도 우리도 전원주택에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 난방 LPG를 이용했는데 주택을 선택할 때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지, 도시가스는 그래도 지금 개별 LPG 비용에 비해서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싸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난방비가 생각만큼 더 절약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고, 그 주택이 그 개별 집마다 방마다 이렇게 난방을 할 수 있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살았던 집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전체 난방밖에 안 됐어요. 방마다 난방이 따로따로 설정해 놓을 수가 없어서 다 틀거나 아니면 안 틀거나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난방을 효율적으로 돌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집을 좀 보러 다니시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던 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살고 나서 어 이제 다시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도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근처에 가까운 곳을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제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전세를 만료하고 이제 아파트를 돌아가려고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세를 내놓거나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러 와서 이렇게 회전이 빠른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한 4개월, 5개월 전부터 이렇게 내놨는데 사람들이 별로 보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빨리 그 아파트를 그 날짜를 맞춰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점점 가까워져도 사람들이 보러 오지 않다 보니까 너무 그 황당한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이사할 날짜를 맞추지 못하고 계속 발을 동동거렸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전세 계약이 날짜가 만료가 되면 집주인분이 그 보증금을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집주인분이 그래도 합리적인 분이어서, 그래서 보증보험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 전세 관련 보증보험 꼭, 그 주택을 들어갈 경우에, 뭐 집을 살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잠시 살아보겠다고 하고 전세로 입주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은 꼭 가입을 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다행히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서 그게 만료가 되면 보증보험 측에서 그 금액을 먼저 우리한테 주고 집주인이랑 타협을 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들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보증금 그 일자가 지나서 일정을 맞춰서 이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이제 주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태몽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엄마 아빠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들로 다시 버튼을 그리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힘을 내서 또 다양한 이야기로 재밌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옆집 아빠 난다 제이이었습니다.